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48번째 개인 수풍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5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수풍정에 관한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 정은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관한 그런 점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 개업, 불개정, 무상무덕, 왕래정정, 흘지, 영미율정, 이기병, 흉. 우물을 고치되 고을은 고치되 우물은 고치지 못하니 우물은 잃는 것도 얻는 것도 없으리라. 오고 가며 우물을 먹는다 하니 두레박이 거의 이르러도 또한 우물의 끈을 들이우지 못함이니 두레박을 깨뜨리면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 정은 이제 그 우물 정자를 이야기하죠. 고대에 이제 토지의 여전제 할 때도 이 우물 정자를 따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산의 토지 기억론도 이런 우물 정자를 딴 게 정전제가 있죠. 우물정은 이제 마르지 않는 우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은 진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상계가 감이고 감수물이고 학계가 풍. 이제 그 풍은 나무도 되지만 들어가다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나무목을 보면은 아래 물을 이제 땅 위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위로 올리니까 물이 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상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 설명해 보면은 상계감은 물, 험난함, 구덩이, 통한다, 돼지, 근심, 수레, 법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소는 바람, 공소남, 들어감, 물고기, 장려, 나무, 풀, 약초, 정결함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학계의 그 풍, 나무에 물이 나무 주기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설명은 나무가 물에 들어가 이제 두레박이 되어서 물을 퍼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하, 단할, 단사, 손호수, 이상수, 정, 정량이, 불국냐. 물속에 나무,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길러 올리는 게 우물이니 우물은 길러도 다함이 없으리라. 개업 불개정 내 이 강중냐. 고을은 고치되 우물은 고치지 않는 것은 이에 강으로 중을 얻음이요. 그 다음에 흘지역 미율정 미유공야 이기병 시이 흉야. 거의 이르러서도 또한 우물에 끈을 들이우지 못함은 공이 없는 것이요 두레박을 깨뜨리면 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전을 보면 지금 한자 글자가 없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상유수 정 군자이로 민권상. 나무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우물정 정이니 군자는 이로써 이 물상으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서로 돕는 것을 권면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무 위에 물이 있으니 나무 뚜레박을 우물에 넣어서 물을 퍼올리는 상을 보고서 이제 이런 사람을 기르는 무궁한 덕이 있다. 즉 이게 퍼올리는 물상이죠. 그리고 우물은 사람을 기르는 무궁한 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은 아까도 이야기한 진리의 상징이라 이야기했죠. 그리하여서 군자는 이 상을 보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서로 돕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는 여기에서 이제 정을 이제 그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은 체제를 바꿀 수 있어도 그 정치 체제를 바꿀 수 있어도 정치 원리 근본 원리는 바꾸지 않는다. 즉 개업불개정 업은 옮길 수 있을지언정 그 우물은 고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정, 개업, 불개정, 무상무덕, 왕래정정, 헐지, 영미훌적, 율정, 이기병, 흉, 율입니다. 영미율정. 정계는 고을을 바꿀 수 있어도 우물은 바꿀 수 없다. 우물의 성질은 아무리 취해도 마르지 않으며 아무리 적셔도 넘치지 않는 데 있으니 무상무덕.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을 것이다. 가는 곳이나 오는 곳이나 우물이 있고 또 우물이 있다. 샘물이 거의 메말라 버리고 또한 두레박줄로 우물을 밑까지 닿지 않는데 게다가 물병도 작으니 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관한 그 일반적인 총론적인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수풍정은 지천태에서 이렇게 추이를 하여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풍정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지천태가 추이를 하여서 왔는데 수풍정을 크로스 교역하면은 이제 그 풍수환이 되죠. 그래서 상계는 풍, 합계는 수, 물수가 되죠. 풍수환에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손의 밧줄로 두레박줄로 합계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이렇게 교역하면은 물이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정의 물상이 나오죠. 수풍정. 즉 풍수환계 시절에 두레박 위에 두레박줄을 샘물 아래에 놓아서 수풍정이 되면은 물을 올리고 줄을 내린다. 요 줄은 다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물은 올리고 줄은 이렇게 내리는 그런 물상이 나옵니다. 즉 풍수환을 교역했을 때 크로스 했을 때 이런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개업 불개정, 고을은 바꿀 수 있어도 우물은 바꿀 수 없다. 물상을 보면은 이 수풍정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천태에서 왔죠. 지천태에 곤의 고을이 이래 상계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1이 5로 가고 5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천태에서 곤의 고을을 고치는데 곤의 고을을 고치더라도 상계인 수풍정은 감 위에 감의 위치에 감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죠. 감 위에.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근데 상계는 감 위에 감이 그대로 있으니까 우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불개정. 우물은 고치지 않는다. 즉 전체적인 설명은 고을을 바꿀 수 있어도 우물은 바꿀 수 없다. 이런 물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그 흘의 물상을 보겠습니다. 물이 거의 말라버렸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그 화택규의 본상이 수풍정의 본상이 있으면 이걸 상옥계를 취하면은 여기가 상계죠. 그 다음에 합계가 이렇게 되면은 화택규가 되죠. 이렇게 화택규 상옥계를 취하면은. 그럼 화택규 시절에는 이거 태의 연못 합계가 연못 아래에 물인데 이 물이 불에 의해서 말라버린 이 물상이 나오죠. 즉 흘의 의미가 물이 말라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물상을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 화택규는 풍택중부에서 왔죠. 자 풍택중부는 이렇게 상계가 손 밧줄의 의미가 있고 합계는 태연못 물의 물상이 있죠. 즉 전체적인 설명을 보면은 수풍정 본상이 있으면 이 상옥계를 치면 화택규가 되죠. 이 화택규는 보면은 위에 불이 있어서 못에 물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 화택규는 또 다른 상옥계의 모계인 풍택중부로 왔는데 풍택중부에서는 두레박 상계가 손의 줄이 있어서 아래 합계 태의 샘물을 길어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4가 5로 가죠. 하게 되면은 리로서 이렇게 또 단절 끊어짐의 물상이 나오죠. 즉 규계가 되면은 두레박 줄이 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여서 영미율정 두레박 줄이 끊어져서 우물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무덕의 물상을 무상무덕 왕래정정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수풍정의 물상은 지천태에서 이렇게 추이를 해서 온 것이죠. 근데 수풍정은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면은 최초에 이렇게 풍수환의 물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수함께에서 교역을 하여서 수풍정이 되면은 이 밑에 있던 감의 물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의 나무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즉 다시 보면은 감은 최초에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손은 위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물상이 되죠. 그리하여서 전체적인 설명은 감은 물은 위로 가고 손의 나무는 아래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손이 또 하나 손은 들어간다의 물상이 있죠. 그래서 그 수풍정이 되면 학계가 손이 되니까 또 하나의 셈을 판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상무득,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오고 가면 모두 우물을 얻게 된다. 왜 이렇게 되면 또 수풍정은 이렇게 전체로 보면은 여기에 물의 물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감의 물상이 있죠. 즉 다시 보면은 여기에 물의 물상이 있고, 또 여기에 또 물의 물상이 있죠. 그래서 위아래 상계가 있고 하옥계 전체라 다 또 물의 물상이 있으니까 가고 오는 곳에 우물이 있고 또 우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래 정정의 물상을 여기서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기병의 물상을 보면은 병은 리는 그 모양이 짜잘하고 작다 이렇게 합니다. 병은 이제 물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풍정을 상옥계를 취하면은 요렇게 상계가 이제 화가 되고 학계가 택이 되죠. 그래서 화택규가 되죠. 화택규는 또 다른 모계인 그 뇌천대장에서 왔습니다. 그 뇌천대장은 전체적으로 큰 태죠. 큰 태인데 이 큰 태는 큰 물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하게 있죠. 이 상태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 학계가 작은 태가 돼서 작은 물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또 설명은 그 보면은 양이 많은 것을 여유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양강이 새기는 그 건의 말이 여유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면 수풍정계는 음이 3개입니다. 수풍정계는 이렇게 음이 3개죠. 음이 하나, 둘, 셋, 강이 3개 있죠. 근데 이렇게 상옥계를 치면은 강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물병이 작아지는 까닭이 된다,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목상유수정 군자이로 민권상 나무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정교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철하면서 백성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임금을 돕도록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수풍정의 물상은 이렇게 그 지천태로부터 왔죠. 지천때에는 상계가 권의 백성이고 학계가 건의 임금입니다. 임금인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임금이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감의 수고로움을 펼치죠. 그래 하니까 백성들도 또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런 물상이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상엔 서로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군주를 돕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천택계에서 학계는 군주이고 상계고는 백성인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임금이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감의 노고가 이래 있게 되죠. 감의 노고가 생기고 이거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까닭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마음이 이에 호응하여서 임금에게 향하여서 손의 순종함이 되니까 권상 임금을 돕도록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입니다. 학계는 이렇게 손의 순종함이 있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노고를 아니까 임금의 노고를 아니까 백성들의 뜻도 임금에게 있고 그 믿음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여서 결국 임금이 백성들로 하여금 권면케 함이니 백성들의 마음도 이에 즐겁다. 태의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 수풍정에 관한 총론적인 설명입니다. 오늘은 그 수풍정 고을은 고치되 우물은 고치지 않는 정계의 물상에 대해서 보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적인 호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